요즘 들어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현재 시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그것도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가끔 이런 대학생들 보고 이제 와서 너무 늦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학업이 가장 중요한 학생들이니만큼 현재의 이 혼돈의 국면을 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본인들의 입장을 관철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겠죠. 그러니 이것이 정상인 겁니다. 탄핵 찬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은 이미 계엄 선포 바로 다음 날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재학 중인 많은 친구들이 인스타와 같은 SNS를 통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퍼나르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그것을 보고 느낀 저의 솔직한 심정은 쟤들 또 저런다 였어요. 부끄럽지만 제 주변에도 이런 부류가 꽤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다 하면 사건의 경위나 진실을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당장 나오는 추측성 정보에 선동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과거에도 세월호, 이태원 등 어떤 사건이 터졌다 하면 무능한 정부를 탓하고 진상을 규명해라 와 같은 메시지를 SNS에 올려왔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들은 뭘 알길래 저렇게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걸까?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하고요. 과거부터 많은 사례들을 봤을 때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은 시간이 좀 지나야 명확하게 규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좀 지켜보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정부는 진상을 규명해라와 같은 문구를 올려놓고는 마치 자신들은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전형적인 깨시민 호소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꽤 높은 확률로 이 사람들은 해당 사안이나 사건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편향된 언론에 노출되어 한쪽만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제가 던지는 사소한 의문에도 그 논리가 처참히 무너졌으니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바로 다음 날부터 올라오는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자신의 SNS에 퍼다 올리는 친구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친구들 중 한 명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요. 그랬더니 술 마시고 빡쳐서 계엄 선포했다는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더군요. 저는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대학을 다닌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서울에서 꽤 이름 있는 학교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확인도 안 된 찌라시를 사실이라고 믿고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편향된 정보만을 받아들여 선동당한 학생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의 발단과 전개, 그리고 결말을 지켜보면서 한쪽의 입장만을 듣고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전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 안타까운 사고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세력들은 마치 이 세월호 사건 뒤에 엄청난 흑막이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으로 대중들을 현혹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찌라시가 박 대통령의 인신공양설이었죠. 대통령이 국민들을 바다의 제물로 바쳤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아무렇지 않게 나돌아다녔어요. 우습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믿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도 꽤 있었습니다. 수차례의 조사 결과 세월호 사고는 기업의 탐욕이 부른 과적과 승무원들의 책임의식 부재 및 부실한 조치로 인한 해상교통사고였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아직도 그 사실을 감정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게 팩트예요. 하지만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은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세뇌당하였고, 그 결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가 만들어졌죠. 세월호 사고가 탄핵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세월호 사고로부터 비롯된 선동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탄핵이 인용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사건 외에도 다른 사회적 이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2018년에 한 여성이 어떤 스튜디오 실장에 의해 강압적으로 노출 촬영을 하고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폭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사자인 양모 씨라는 여성은 스튜디오 실장에게 감금과 협박으로 인한 강압으로 노출 사진을 찍었다면서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것이죠. 이 이슈가 처음 터졌을 땐 그 실장에게는 엄청난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실장은 촬영은 강압이 아닌 합의하에 진행되었고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미 사과하기를 포기한 대중들은 스튜디오 실장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양모 씨와 실장 간의 카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고 누가 봐도 자의로 촬영을 요구한 쪽이 양모 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이미 대중에게 여성은 피해자였고 남성인 실장은 가해자였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사회적 비난에 스튜디오 실장은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조사 결과 실장의 강제추행 및 촬영 강요에 대한 혐의는 결국 무혐의로 끝나게 된 사건입니다. 만들어진 여론에 무지성으로 편승하는 무책임한 대중들이 결국 한 가장의 생명을 끊어놓은 셈이었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단순히 무지성적인 동조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두 사건을 같이 나열했을까요? 세월호 사고 이후 선동에 휘말린 대중들의 여론에 의해 박 대통령은 탄핵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들어선 재앙 같은 정부는 여러 방면으로 나라를 망쳐놓았지만 그중 특히나 성별 간, 세대 간 갈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국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했죠.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양모 씨의 사건 같은 무고 범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특정 성별을 몰아주는 여러 판례들과 정책 속에서 양성 간 갈등은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그 시기만큼 남녀 간의 갈등이 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화됐던 갈등이 자정하여 돌아오기까진 꽤 많은 시간이 걸렸고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한 번의 선동에 넘어간 결과는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훨씬 더 큰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작금의 국가 전복의 위기는 지금 단 한 번의 저들의 선동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당해왔던 선동의 역사 속에서 국가 전복의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겁니다. 광우병, 사드, 세월호, 이태원 등 사회적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선동해왔고 그 한 번 한 번의 선동에 넘어간 결과가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월호 선동으로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재앙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 정부 때 간첩을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잡았던 간첩들마저도 특별 사면으로 풀어줬죠. 지금 우리나라 기관 곳곳에 간첩들이 드글거리는 게 다 그때부터 비롯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숨어들었던 간첩들이 지령을 받아서 사회 곳곳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선동을 하고 있어요.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갈등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통령 퇴진을 외쳐라라는 지령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간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요.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세월호 선동으로 박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문재인 정권이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은 간첩들을 사실상 방치했고 그 간첩들은 사회 곳곳에서 국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선동해왔습니다. 그들은 야금야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활동들을 하였고 대중들은 탄핵 선동에 놀아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탄핵소추 가결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한 번의 선동이 지금과 같은 국가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로 국민 개개인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보의 진위를 따져보며 다양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이번 상황을 어찌저찌 잘 넘어간다 해도 반드시 적들의 시도는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처절하게 싸움을 이어나가야겠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입니다. 명확한 가치관을 잡고 자유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의식이 견고하게 잡혀 있다면 저들의 말도 안 되는 선동은 누구도 동조하지 않는 말 그대로 가짜뉴스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